예, 변호사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날 124분에 걸쳐서 국정 브리핑을 하고 또 기자 회견했죠. 회견까지 했어요. 뭐 전체적인 방향은 4대 개혁 플러스 1 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데 방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국정 브리핑이나 기자회견을 보는 사람들 상당수는 대통령의 인식이 조금 민심과는 괴리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갖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현안으로 되고 있는 것이 의료 대란 아니겠습니까? 특히 응급 시스템이 지금 붕괴 지경에 있다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런 인식들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응급실 문제는 원래부터 그랬던 거다. 이번 뭐 의대 증원과는 관계가 없다. 뭐 그리고 응급실 지금 뺑뺑이가 제일 여러 차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응급실 가봐라 아무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인식을 표명을 한 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야당에서는 뭐 외딴 섬에 사는 것처럼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게 대통령들의 좀 이렇게 습성이 뒤로 물러간 걸 모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앞으로 가는 것만 아는 거는 장기판에 쪼른 앞으로 가기만 하고 뒤로는 못 물러섭니다. 근데 그렇지만 장기에서도 왕은 그 사각안에서 맘대로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들이 아마 그 자기가 물러서면은 자기 지도력, 통치력 여기에 손상이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왕조나 독재국가는 그래요. 그렇지만 민주국가에서 있죠. 대통령을 물론 국민들이 뽑았지만은 그때 뽑을 때의 어떤 민심, 그 다음 지금 현재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민심은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은 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민심을 따라서 정책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이지. 나는 한번 처음에 딱 그 2021년에 22년이죠.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는 관계 없다. 내 맘대로 된다. 국민들이 위임한 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정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불변한 정책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법 개정을 왜 합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늘 정책이라는 게 그 상황에 맞게 또 신축적으로 대안을 찾아가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걸 채택을 해야죠. 아니 제일 고집센 대법원도 전원합의체로 그 옛날 판례 바꾸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종중에 여자 종원은 없었어요. 인정이 안 됐어. 가부장제 나라니까. 그렇지만 2000 몇 년에 그게 여자도 종원이 될 수 있고 바뀌었어요. 그런 것처럼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은 대법원 판례도 바뀌고 그다음 국회 법률도 계속 개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대통령도 그때 생각은 그게 맞을 수 있겠죠. 자기로서는 의대 정원 2000명 이런 거 할 때 그때 생각은 맞을 수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민심을 들어보고 하니까 이게 아니더라. 그리고 너무 내 생각은 옳았는데 너무 많은 국민들이 특히 그 몸이 아픈 국민들이 힘들어 하더라. 이러면 한 발짝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요. 그게 국민의 민심이고 민주국가의 그 어떤 국민의 어떤 주권을 위임받은 지도자가 할 일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 사람은 대통령의 뜻에 맞춰서 모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패배를 했어. 나중에 뭐 들리는 이야기는 아니 그렇게 패배를 할 줄 알았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다 헛보고를 했다는 얘기고. 그렇죠. 대표적인 게 부산 엑스포 아닙니까? 다 된다고. 다 되고 뭐 어찌고 했는데 완전히 그냥 망신도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어요. 공무원의 특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번에 총선도 대통령은 그 여론조사 특히 여의도 연구원에서 올라온 거 그거 그냥 다 무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여론조사 사실과 다른 거 많다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참패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싸고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보고를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은 현장에서 올라오는 그런 민심을 수렴하는 데가 당 아닙니까? 그런데 집권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브리핑이 있고 나서도 상황이 심각하고 대안이라든가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이 다 100% 옳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것에 대한 인식을 해야 한다고 지금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데 예. 이걸 갖다가 여당 내 친윤 이쪽에서는 대통령한테 시받는 걸로 예. 그렇게 해석해 버리니까 이게 대화도 안 그러니까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민심과 괴리돼서 놀고 예.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 당 장악력은 자꾸 떨어지고 뭐 그러니까 대번에 최재성 전 실장이 이거 뭐 분당하는 거 아니냐 이 말까지나 그게 물론 이제 그 이게 이간책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걸 떠나서 그런 그 현상을 그 야당으로도 그런 말을 듣게끔 만들어 놓는 게 지금 대통령의 어떤 그 인식 상황 인식 자체가 너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30일 날 만찬도 취소를 했어요. 그리고 매년 가던 이 정기국회 앞서 여당 국회의원들의 연찬회 예. 1박 2일 예. 거기도 불참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당정 간의 소통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니 고위 당정회의 총리하고 여당 대표 비서실장 거기에서 모여서 회의한다고 해갖고 그게 당정이 소통이 잘 되니까 아니, 대통령이 생각이 안 바뀌었는데. 바뀌는데 그거 맞습니다. 하나만화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 끝나고 악수할 때 예. 완전히 외면하고 하는 걸 사진 기자가 일부러 그 외면할 때 찍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뭐 어떤 대통령이든 무슨 한동훈 대표든 누구 역성을 들 생각도 그렇죠. 없고 우리야말로 나라 잘 되기만, 제3의 네.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의 경우도 김건희 여사 그 수사 문제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본인이 이제 과거 권양숙 여사 수사 문제 본인이 찾아가서 이 직접 뭐 조사를 했다는 건데 권양숙 여사도 부산지검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했고 출석해가지고, 조사를 네.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김건희 여사는 제3의 피의자 기관에, 신분 예. 아닙니까? 피의자. 여기는 예. 참고인하고 또 다른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냥 역성을 드는 듯한 그런 인식을 주니까 그렇지 않아도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고개를 그렇죠. 고개를 돌리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워낙 그 객관적으로 나타난 사실만 가지고도 김건희 여사의 그 처신이 대통령 부인을 적절치 못했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자꾸 이게 김건희 여사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좀 언론에 노출이 안 되도록 예. 차단할 그러니까. 필요가 있고 지금 근데 제2부속실하고 감찰관 이야기가 언제 나왔는데 저번에도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 제2부속실을 아직 그러니까 그 말 한 지가 아니 대통령이 하는데 그 부속실을 뭐 무슨 어마어마하게 짓는 건 아니에요. 청와대를 그 저기 용산을 옮기는 마당인데 네. 대통령 힘이면은 그래서 그 이 부분에 관해서 그때 총선 참패하니까 그 면피용으로 네. 잠시 말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들을 정도거든요. 그 말이 나온 지가 저도 총선 끝나고 나서 한번 그때 기자회견인가 뭐 했잖아요. 예. 했는데 지금까지 강간무소식이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질곡에 빠져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정책 같은 거 이걸 못하고 또 본인의 어떤 성격상 어떤 앞으로 나가기만 하고 뒤로 이렇게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이런 게 참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다음 당을 통한 민심 청취 이런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은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뜻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입맛에 맞는 보고만 하고 그런 것만 전해주는데 이 당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예. 그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당 대표로 끝날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이 때문에 어떤 그 민심에 부합하는 걸 하고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서 자기 말을 냈는데 당하고 아까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말로 할 게 아니고 진정한 소통이 잘 돼야지 국민의힘이 살고 대통령도 살거든요. 특히 최상병 문제에 대해서도 외압이 없다는 것이 다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아유. 하면은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또 공수처 발표 오면은 야당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벌써 지침 가이드라인 다 가이드라인 줘가지고 주고 예 맞아요. 그거 다 헛소리다 뭐 또 이렇게 나올까 그러니까 제가 맨날 야당 보고 그런 말 했거든요. 네. 자기들 뭐
그 천지를 두고 명명 전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러면 수사받고 재판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도 자신 있으면요. 뭐 특검, 공수처 다 좋아요. 막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 지켜보자. 그 결과를 보고 그럼요. 판단을 하자고 하면 되는 건데 그때 미진하면 특검해도 좋다. 예. 오히려 왜 그렇게 답변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고 영수회담 문제도 사실상 거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부했죠. 예. 사실은. 거부를 한 건데 지난번 영수회담 했을 때 4월인가 언제 앞으로 자주 만나자고 자주 그랬죠. 만나고 뭐 같이 골프도 치고 뭐 밥도 먹고 그러자고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이 4대 개혁이든 뭐 4+1 개혁이든 간에 야당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그럼요. 것은 뻔한 거고 네. 더군다나 여당 봐도 이렇게 갈등을 빚으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축에 들었던 두 가지 사안 이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서 좀 중재자 역할 총대를 메고 나서 그것도 거부해보는 거고 사실상 또 최상병 문제에 대해서도 제3자 특검법 이것도 한동훈 대표가 제안을 하고 나름대로 그 대표 나오면서부터 공약을 한 사항 아닙니까? 이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무 문제 없는데 무슨 소리냐 해갖고 사실상 특검 그것도 왜 하느냐 그랬죠. 특검 이것도 거부해버린 거고 예. 이런 상황에서 영수회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국회 정상화부터 해라 이 얘기를 하니까 물론 국회 정상화가 선결이 돼야 하는 것은 사실이죠. 중요한데. 예. 저렇게 거야가 입법 독주를 하고 폭주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소돼야 할 사안이지만 그것이 말로 해소해 좀 해달라고 해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영수회담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좀 전향적인 그런 답을 내놨으면 더 나았지 않겠느냐. 아까 협치 안 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지 예,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4.10 총선인가요? 예. 마치고 그 어떤 대통령이 그래도 이제 국민의 뜻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그때 이재명 대표가 회담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미 이제 그거는 과거에 일이 되어버렸고 이번에 대통령의 어떤 뜻을 특히 한동훈 대표하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의료계획 문제라든가 할 때 볼 때 그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지금 하고 싶지 않다는 게 드러났고 이게 근데 불똥이 어디로 튀었냐 하면은 지금 9월 1일 날 그 여야 대표회담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사실은 이 여야 대표회담을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의 어떤 과정으로 징검다리로 징검다리로 생각한 삼으려고 거죠. 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되보니까 이재명 대표, 뭐 한동훈 대표 아무 실권도 없고 말하는 것마다 대통령이 비토하는데 네. 굳이 내가 뭐 그 아무 힘도 없는 한동훈 대표가 만날 일이 뭐냐 그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날 한동훈 대표가 실질적으로 확대하는데 재량권이 뭐. 없잖아요. 예. 대통령이 다 거부해버리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가서 무슨 건질 게 있어야지. 예. 여야 대표회담을 하는데 거기서 뭐 25만 원 그걸 주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요 최상병 특검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이 의료 이 문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지금. 없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줄 수 있는 선물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인이 있어야지. 그럼요. 포장을 해줘야지 가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량권을 좀 예.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9월 1일 날 그 여야 대표회담은 결국 그냥 한 만나는 거 그 자체로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이재명도 자기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하기는 하는데 뭐 뭐 그냥 사진 찍고 예. 마는 것 아닌가 예. 입씨름 좀 하고 커피나 마는 한잔 것 마시고 끝나는 거죠. 예. 그 자기로서는 영수회담으로 가는 디딤돌로 삼으려 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시들해진 거예요 지금. 사실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총선 패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의 바뀔 줄 스타일이라든가 알았어요. 이런 것들도 바뀔 걸로 덜 예상을 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영수회담도 한번 이루어졌고 그랬는데 사람은 안 바뀐다 그런 말이 바뀝니다. 있는데 검사는 정말 더더욱 그런 안 바뀝니다. 뭐 안 바뀌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과연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 보수 쪽 사람들이 대다수가 갖고 있는 지금 불안감이죠. 불안감이고 의구심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럴지도 모르죠. 1심 결과가 나오고 야당도 뭔가 분열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새로운 어떤 정계 개편이랄까 전국 운영에 대한 다른 구상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관측들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후계자로 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어떤 확신은 아예 없었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예. 할 정도로 저는 맨날 순방치안이 저는 헷갈리는 그지만 그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이건 아니다. 예. 한동훈 대표는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느낌에 지금 발언 또는 그 대당정 관계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잘 돼도 거대 야당 앞에서 지금 무력한 그 여건인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한 번 더 그때 그 총선 참패하고 나서 기자회견 했을 때 우리가 기대를 사실 했거든요. 예. 뭐 이재명 대표가 사실 마음에 안 들겠죠. 범죄자라고 생각하니까 검사 출신이.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범죄자이자 또 그 거대 야당의 대표 아닙니까? 이러면 미우나 고우나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정치가 그런 거지. 정치가 검사나 판사같이 죄인은 엄벌하고 예. 그 착한 사람은 내 편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 국민 중에는 이상한 사람도 있고 머리가 안 좋은 사람도 좋은 사람도 있고 이러듯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있죠. 아직도 정치인이 좀 덜 된 것 같다. 이번 이런 걸 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뭐 권력은 부자간에도 못 나눈다는데 그렇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권력의 1, 2인자 간에는 그렇게 항상 순탄한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영조하고 사도세자 보세요. 부자간에도 권력을 못 나누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상황 인식이 민심과 합치가 된다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민심하고는 좀 괴리가 예.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렇다 한다면은 아무리 개혁을 추진하려고 해도 그게 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할 수가 그렇죠.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더군다나 뭐 여당이 다수라 그래도 다수 여대 야소 같으면 또 모르는데 거야의 벽에 딱 박혀 있는데. 소여예요. 거야의 소여. 예. 이런 상황에서 이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 공허한 얘기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요, 이 정치를 계속 해온 사람하고 예. 정치를 별로 경력 없이 대통령 된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게 저번 그 미국 그 중간 선거 있었거든 2022년에 예. 그때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아닙니까? 여당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때 뭐 참패할 거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 정치를 70년부터 해와가지고 오래 했죠. 상원 의원을 뭐 몇십 년 하고 했기 때문에 정치 감각은 있더라고요. 예. 나이가 너무 들어가서 좀 노쇠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여당이 졌지만 하원 거의 근소한 차이로 졌어요. 그렇죠. 그 만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번 총선에서 바이든 대통령 같은 정치인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으면은 지긴 질 수 있어요. 네. 워낙 서울이 그 힘든 데니까. 그래도 참패란 소리는 안 듣고 할 건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어떤 민심을 읽는데,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김건희 여사 문제 나오고 해버리니까, 참패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옳은 게 있고, 국민이 옳은 게 있는데 서로 부딪히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이 옳은 쪽을 좀 택해야 되는 유연성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예. 정말 좀 정책의 유연성, 정치의 유연성을 좀 예. 보여줬으면 그게 정치인이지 지금 검사가 아니거든요. 정말 답답하고 국민은 한 사람으로서 그렇습니다. 참 불안합니다. 뭐 저희가치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훌륭한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라는 보수 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예, 생각하는 게 예. 바로 그런 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